문서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접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알다시피 최근에 코로나19나 등등으로 해서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내부에서만 집중하면 됐지만 지금은 사스라든지 재택이라든지 또는 파트너사와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또 최근에 각종 컴플라이언스 이슈들,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또는 영업 비밀, 또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비밀 관리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전자감독 규정에 의해서 외부 통신망하고 분리된 망 분리를 구현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존에 쓰고 있던 DRM 문서들은 클라우드하고 보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M365로 쓰고 싶은데 이놈의 DRM 때문에 못 쓰겠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냐면 유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DRM, 로컬 내 문서를 암호화하고 사용을 제어하고 반출할 때 성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차세대 DRM은 다양한 환경, 이게 M36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문서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인데 한마디로 문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든 보안이 강화된 상태로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양한 정책들,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가 적용이 돼야 되겠다. PC에서만 문서가 강화되고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나몰라하면 안 되겠죠. 이런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액세스도 제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 앞에 설명드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도 이슈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시성 확보입니다. 여러분, 문서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이게 누가 열어봤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디로 새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CLDRM이라는 제품을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출시를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실제적으로 클라우드와의 문서 호환을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즉 암호화 복화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사용자가 M365를 쓰겠다고 하면 M365를 쓸 때는 DRM을 해제하고 M365에 AIP를 걸어준다든지, 사용자가 구글을 쓰겠다고 하면은 구글의 CSE 암호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기업 내에서나 보면은 M365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있어요. 사용자들이, 핵심 사용자들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라든지, 이분들은 클라우드에 문서를 업로드하지 못하기 때문에 M365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내에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들은 M365 라이센스가 당연히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DRM밖에 못 써요. 하지만 저희 소프트 캠프 CLDRM은 AIP 사용자건 DRM 사용자건, DRM 사용자는 문서를 DRM만 저장하겠죠. AIP 사용자는 문서를 AIP로만 저장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어를 해드린다.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에 의해서 집행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랑 그룹 대상 문서 저장 위치 파일 이벤트에 따라서 업로드하거나 변환시켜주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환 작업을 할 때는 별도의 승인 절차라든지 변환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만일에 M365를 사용한다, 팀즈나 원드라이브나 시어포인트를 쓴다고 하면 본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게 그냥 드래그 앤 드롭 또는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AIP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변환 서버가 있다든지 그런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게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팀즈 쓰든 원드라이브 쓰든 시어포인트 쓰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액션으로 그냥 원드라이브에 드래그 드롭하면
자동으로 DRM을 풀고 AIP를 걸어줍니다. 쉐어포인트도 마찬가지, 팀즈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어떤 조작도 없이 다 변환해서 업로드해준다. 개별 구축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이때에도 당연히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가 적용된 상태에서 관리자가 업로드 허용, 차단에 따라서 업로드 허용 차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PC에서, 로컬 PC에서 문서를 변환하고자 하는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DRM 문서를 AIP로 변환해 주든 또는 AIP 문서를 DRM으로 변환해 주든 서로 쌍방향으로 언제든지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우리는 회사 정책적으로 AIP로 갈 거야, 정책적으로 DRM으로 갈 거야, 또는 어떤 부서는 AIP로 갈 거야, 어떤 부서는 DRM으로 갈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호환이라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능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AIP를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AIP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AIP가 걸린 문서인지 안 걸린 문서인지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외부로 메일을 보내보면 상대가 안 들린다 그러면 AIP 걸린 문서라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는 AIP가 걸린 문서, DRM이 걸린 문서, 또 AIP가 걸렸지만은 이 암호화 레이블인지 또는 일반 레이블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 구분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시성 있게 이게 AIP 문서구나 또는 DRM 문서구나, 암호 해제를 해야 되겠구나, AIP로 변환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하는 사용자들은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에 문서를 업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협업은 하고 싶어요. 팀도 쓰고 싶고, 뭐 회사 밖에서 또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내가 문서에 접속해서 뭔가를 액션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단지 핵심 기술을 취급한다고 해서 못 써야 되느냐, 팀즈를 못 써야 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문서를 못 써야 되냐 해서 실 드라이브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 드라이브는 뭐냐면 보안 스토리지 브로커입니다. 이 자체가 스토리지를 제공하지는 않고 스토리지의 앞부분에 붙어서 보안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즈를 쓰더라도 저장소 위치를 굳이 MS로 안 가도 되게끔, 그러니까 팀즈를 쓰면서 저장 및 팀즈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각종 문서의 저장 위치를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로 지정할 수도 있고, 팀즈를 쓰면서 팀즈에 저장되는 문서가 산에 있는 나스나 산에 있는 파일 서버나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구글 드라이브, 팀즈를 쓰면서 구글 드라이브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장을 리다이렉트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기술 사용자들도 얼마든지 팀즈를 쓸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부서, 어떤 A라는 부서는 문서를 팀즈에 저장하면은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올라가라. 그런데 핵심 기술 사용자 또는 뭐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용자들은 팀즈를 사용하지만 문서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안 돼. 산에 있는 파일 서버에 저장시켜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드립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일에 클라우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를 쓴다 하더라도 그냥 그 클라우드에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각 사의 고유 키로 한 번 더 암호화를 시켜줍니다. 자체 암호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문서가 제3의 위치로 설사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못 열어봅니다. 즉 클라우드 위에서도 별도의 DRM이 된 상태에서 동작이 된다는 거죠. 물론 팀즈에서는 완벽하게 열립니다. 하지만 쉐어포인트에서는 못 열어본다는 거죠. 쉐어포인트에 문서가 저장돼 있지만 저희 실 드라이브를 통하지 않고 쉐어포인트에 직접 열면 열람이 안 됩니다. 실 드라이브를 통해서 열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또는 사용자별로 어떤 지역별로
우리는 원드라이브 쓸 거야, 우리는 쉐어포인트 쓸 거야, 우리는 나스 쓸 거야.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GDPR이라고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문서를 업로드할 때는 파일별로 암호화를 시켜라. 그리고 그 파일을 삭제할 때는 그 암호 키도 같이 삭제하라. 그래야지만이 삭제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GDPR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EU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EU에 있는 그 사용자에게 클라우드를 쓰게 할 때는 저희 실 드라이브를 쓰면 EU의 GDPR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 드라이브를 통해서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은 파일 생성할 때 키를 만들었다가 파일을 제거할 때 키를 같이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설사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3회, 제4회 장소에 문서를 파일을 백업해 뒀다 하더라도 복구할 키가 없기 때문에 그 문서를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GDPR의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각종 스토리지에 맞는 저장소가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및 MS의 웹 에디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만일에 저장소가 구글이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산에 나스야. 그러면 웹 편집기를 한 컴 웹 편집기를 별도로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웹에서 바로 에디팅이 가능하도록 클라이언트의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편집, 공동 편집이 다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오피스 문서가 아닌 아래 한글, PDF, 각종 이미지 파일 또는 CAD 도면들, 뭐 2D CAD, 3D CA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뷰어를 제공을 해서 열람만 할 수 있도록, 비록 편집은 못하지만 열어서 웹 상태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굳이 내부로 다운로드 안 해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가 적용된 상태에서 동작하도록, 즉 관리자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별, 그룹별, 시간, 장소 또는 접속하는 게 뭐 설치형 엑셀인지 웹 엑셀인지, 그 다음에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뭐 윈도우인지 탭인지 타블릿인지 그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집행 정책으로 접근을 허용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뭐 파일 업로드를 못하게 한다든지, 야 A라는 사용자는 쉐어포인트에 문서를 업로드할 수 없어, B라는 사용자는 쉐어포인트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정책들을 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 장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원칙인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가져간다는 것.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서 적응해오고 그때 따라서 동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사실 이 클라우드에서의 정적인 정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적용해서 위험을 감지하거나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나 근황 보안 관리를 관리해서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가 적용된 예제를 하나 보면, 어떤 사용자가 문서를 원드라이브에다 올리면 AIP로 암호화를 시키고, PC로 저장을 하면 DRM으로 저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 또는 A라는 사용자가 원드라이브에 올리면 대회B라는 레이블을 올리지만은 B라는 뭐 기획 담당이나 이런 중요한 부서의 사용자가 업로드를 하면은 비밀 레이블로 바꿔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 카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문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올리는데 문서 등급이 어떤 전사라는 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AIP로 바꿔서 올리지만은 만일에 뭐 부서 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부서 레이블로 바꿔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사내에 문서가 대비가 있고 비밀이 있다고 하면은 대비는 원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되는데
비밀 문서는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면은 사실은 업로드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즉시 삭제를 해버립니다. 바로. 업로드 못하게 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이긴 하지만 바로 업로드 되면 즉시 뭐 몇 초 안에 삭제를 시켜서 업로드를 못하게. 그래서 사내에 등급으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는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정책들을 관리자가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제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안 담당자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DRM을 쓰면서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풀어서 외부로 보내야 돼요. 외부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성인 반출을 해서 먼저 암호를 풉니다. 풀어서 PC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메일에 첨부 파일로 첨부해서 쏩니다. 자, 그러면 자, 결제 받는 데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암호 풀린 파일이 PC에 남아있죠. 그 다음에 보낸 편지함에도 그 풀린 문서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보안 홀이잖아요.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외부로 발송할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보자.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컨디션을 해서 받는 사람이 그룹사면은 그냥 풀어서 보내자. 또는 DRM, 그 그룹사에 DRM으로 바꿔서 보내자. 또는 그 그룹사가 쓰고 있는 AIP 레이블로 바꿔서 보내자. 그러니까 암호를 완전히 해제해서 푸는 게 아니라 같은 그룹사나 같은 협업하는 회사 같으면은 그 사의 DRM으로 바꾼다든지 그 회사의 AIP로 바꿔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메일 서버에서. 근데 일반 직원이다. 그러면 메일은 그냥 보내라는 거죠. 메일은 그냥 첨부해서 암호 문서를 그냥 첨부해서 보내면 메일 서버 뒤에 있는 실드 메일이라는 제품에서 자동으로 전자결제를 승인해주고 전자결제가 완료되면은 암호를 풀어서 메일을 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PC에도 안 남게 되고 보낸 편지하면 암호화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수한 부서라든지 긴급한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보내고 관리자에게 누가 어떤 문서를 내보냈다는 모니터링만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썸으로 해서 뭐가 좋아지냐면은, 자, 사용자는 귀찮게 암호 이제 신청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PC에 안 넣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PC를 암호화시킨다고 뭔가를 돌리고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거의 DLP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문서가 다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USB 가져가는 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보낸 편지함에도 DRM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낸 편지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송하는 그런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팅하는데 저희는 익스체인지 커넥터 또는 SMTP 커넥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메일 환경에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업체랑 문서를 주고받을 때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다 암호 풀어서 보내죠. 특히 도메인 파일 같은 거, 캐드 파일 같은 거 풀어서 보내버리면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 통제가 안 되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C 드라이브의 부가 기능으로 C 드라이브 웍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은 C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협력업체에 주면 협력업체가 그 문서를 내려받으면은 암호화된 상태로 특별한 확장자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 문서를 열면 보안 영역이 생겨서 별도로 보안 영역 안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굉장히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원청에서 회수하거나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은 저희 고객사들이 보면은 사내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쿠버네티스나 이런 환경으로 변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DRM을 해제하고 암호화하는 API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고객사가 만일에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업무 시스템으로 변환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 맞는 API를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되게 강조드렸는데 결국은 가시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문서가 어디로 흘러가서 누가 무슨 행위를 했고 어떻게 됐다가 사전에 알 수 있어야 되고 사후에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하죠. 특히 클라우드에 올라갔을 때 팀즈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이 문서가 다시 PC로 떨어질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 가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인포멀 리니지라는 별도의 모듈을 제공해 드려서 뭐 문서가 작업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흘러갔다든지 어떻게 뭐 누가 편집했다 누가 인쇄했다 또 어떻게 문서가 다시 제3의 문서로 파생이 되었다 이런 등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PC에서 또는 온프레미스 어떤 업무 시스템에 올라가서 내려왔다 다운로드 됐다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누가 어떻게 어떤 걸 편집을 했고 다시 그 문서가 누구한테 갔고 그 문서가 어디로 흘러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편집자 전달자 인쇄한 사람 또는 뭐 메일로 보낸 거 외부로 나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DRM의 로고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로고도 전부 하나로 엮어서 유저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눈에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실드 메일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문서가 언제 사회로 빠져나갔다, 암호가 풀려서 사회로 나갔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서가 유통되는 정말로 오케스트레이션의 마지막 이 문서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서 이야기는 조금 접고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디바이스, 재택근무에서 회사 시스템을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하고 달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환경, 국제적인 뭐 환경에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디바이스, 컨텐츠 어떻게 신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문서 보안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은 중간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브라우징을 하고 그 브라우징된 화면의 결과를 사용자 PC에 픽셀로 전달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점점 요구사항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용자가 내가 인터넷이나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컨테이너, 즉 웹 격리 서버에서 일회용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 그 일회용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브라우징을 하는 거예요. PC가 접속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컨테이너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화면을 그리고 렌더링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픽셀로 쏴주는 겁니다. IPTV 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PC에서는 어떤 것도 스크립트나 어떤 것도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TV 보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았다. 그러면 컨테이너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샌드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설사 일회용 브라우저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닫아버리면 닫혀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하나의 컨테이너를 쓰는 게 아니고 사용자 개수만큼 컨테이너가 독립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픽셀 스트림 방식의 리모트 브라우저고요. 사실은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상세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픽셀 스트리밍을 하는 기술이 있고 하나는 돔 미러링이라고 해서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미러링이라고 해서 이제 타사들이 쓰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 기술이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픽셀 스트리밍 방식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 브라우저가 실행을 해서 결과만 픽셀만 사용자에게 쌓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격리가 되고 브라우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액티브엑스나 설치형 그 보안 솔루션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도움 방식은 여기 써놨지만 PC에서 실행돼야 되는 스크립트를 프록시 서버에서 실행이 되도록 스크립트를 변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부 스크립트가 PC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하지만 여기의 장점은 액티브엑스, 모든 액티브엑스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액티브엑스들은 실행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얘는 화상회의가 안 됩니다. 픽셀 스트리밍은 화상회의가 되는데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이 출처에 가보시면은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를 적용을 해서 그 브라우저에 접속할 때에도 어떤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웹 필터의 기능처럼 웹 필터의 기능도 저희 제품이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뭐 게임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웹 격리된 환경에 접속을 하니까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는 저희 소프트 캠프가 CDR 제품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을 무해한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파일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매크로를 지우고 스크립트를 지우는 그런 무해한 제품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시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사용자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유튜브에 4K 동영상도 시청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또 하나는 픽셀 스트리밍의 장점이라고 했죠.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터널링해서 클라이언트에 있는 마이크, 스피커를 리모트 브라우저 안하고 동기화시켜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작년 10월 달에 신속 확인 인증을 받아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보안 적합성 검증 필요 없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강점은 리모트 브라우저의 장점, 특히 픽셀 스트리밍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의 리모트 브라우저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보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파일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자, www.naver.com에 업로드가 되지만 www.google.com에 업로드를 못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용자의 관리자의 설정에 의해서 어떤 사이트에는 업로드 가능, 어떤 사이트에는 다운로드 불가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민감 정보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챗GPT에 뭔가를 입력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누가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하면 카트해달라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클립보드를 썼는데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민감 정보를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내용에 민감 정보가 있으면 붙여넣기를 차단해달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리모트 브라우저에서는. 그리고 화면을 강제적으로 잠글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띄워놓으면 화면을 미리 뭐 5분마다 우리 화면 보기처럼 이 웹 브라우저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웹 브라우저에 스크린 마크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일에 해외에서 들어온다든지 재택에서 들어온다 할 때는 스크린 마크를 띄워서 촬영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가시성 높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사이트에 이런 챗GPT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그냥 바로 챗GPT로 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엔터 버튼을 누르면 그때 그 텍스트를 캡처를 해서 민감 정보라든지 개인정보 시스템에서 식별을 해서 허용되면
통과시키는 거고 허용 안 되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입력된 자료가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활용 사례를 보시면 망분리 환경에서 내부망에서 인터넷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이 DMZ에다가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서버를 두고 인터넷 메일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열어보지만 실제 메일이 열리는 건 아니고 화면만 보는 거니까 망분리 요건에, 논리적인 망분리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고 또 필요한, 만일에 그 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다고 하면 첨부 파일은 웹 디스크로 저장을 해서 웹 디스크에서 열어서 편집해서 다시 첨부해서 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내부망에서 작업을 하지만 내부망으로 뭔가 가져올 필요도 없고 별도로 인터넷 PC를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내부망에 있는 웹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를 써야 되는데 지도가 내부망에 있으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지도만 잘라와서 내부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도만 인터넷이고 나머지는 내부망인 거죠. 그래서 지도를 클릭하거나 하면은 주소가 입력이 된다든지, 반대로 업무 시스템에서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역으로 지도가 포커싱 되거나 줌이 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구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업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인터넷 VDA를 대체할 때는 이와 같이 업무용 단말기에서 HTTP로만 접속을 하면 정책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모트 브라우저로 접속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라든지 뭐 복사 붙여넣기, 스크린 마커를 다 제어할 수 있고, 만일에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PC로 바로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드린 앞에 설명드린 C 드라이브라는 데에다가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때 당연히 무해화 처리를 해서 바이러스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웹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 편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웹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 편집을 한다든지 열람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 C 드라이브를 쓰는 게 사용자가 나는 원 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를 쓸 거야 라고 하시면 당연히 저 C 드라이브는 팀즈에서도 보입니다. 웹 팀즈에서 들어가서 열람하거나 편집하거나 저장하거나 다 쓰실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웹 폴더에 있는 문서를 내부로 반입해야 되겠다 또는 반출해야 되겠다 할 때는 망연계가 있으면 망연계가 없으면 저희가 별도의 성인 반출 시스템을 중간에 넣어서 성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고, 사용자는 그냥 마우스 클릭해서 망연계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출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검색한다든지 하고 무해화 처리한 다음에 웹폴더를 올릴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는 웹폴더 안 쓸 거야 하면 망연계를 직접 호출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사이트, 이거는 우리 회사가 만든 사이트야, 가장 안전하니까 그냥 PC랑 직접 업로드 다운로드 되게 해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URL, softcamp.co.kr URL에 들어갔을 때는 PC로 직접 다운로드 업로드 되게 해줘. 근데 네이버닷컴으로 통할 때는 웹폴더를 통하게 해줘. 이런 것들이 조건부 정책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택에서, 해외에서, 지사에서, 대리점에서 사내 업무 시스템을 쓸 때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VPN 필요 없고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가 없고 BIOD 장비만 됩니다. 즉 HTML5가 제공되는 어떠한 디바이스, 윈도우, 맥, 리눅스, 핸드폰, 아이패드, 탭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업무 시스템을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칠 드라이브라는 제품을 붙여서 자기 PC가 아니라도 내부에서 편집하거나 문서를 상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저희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은 내부의 업무 시스템을 인터넷에 만들 때 PC용 만들고 모바일용 따로 만듭니다. 모바일용도
안드로이드용 따로, iOS용 따로 이렇게 만들죠.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 되면 또 뭔가 패치해야 되고 iOS 업그레이드 되면 뭔가 패치해야 되고 되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실드 게이트라는 리모트 브라우저 제품을 가지고 네모 오븐 시스템을 쓴다고 하면 그런 버전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브라우저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PC용만 하나만 있으면 모바일용도 다 제공할 수가 있고 모바일이 버전업 될 때마다 뭔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